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FTA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은 정책 위반자의 입장이 아니라 무역을 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FTA 직접 적용을 받는 그 업체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FTA 인증서를 받고 FTA를 통해서 수출해 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이렇게 장점만큼 단점도 많죠. 그렇지만 무역을 하는 사람은 이 FTA를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TA는 무엇이냐?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랍니다. FTA,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하는데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한미 FTA이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두 나라만 그래 니네 나라에서 오는 물건을 관세를 빼줄게 또는 어떤 무역 장벽이나 수출입 검사를 제외해 줄게. 니네 나라에 어떤 그 물품을 특별하게 더 공급할게. 뭐 이런 것들이죠. 단 두 나라만의 또는 FTA를 같이 예를 들면 RCEP처럼 10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EU, 유러피언 유니언, 유러피언 유니언 여기에는 27개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럼 그 27개 나라가 서로 간에 그 자기네들끼리만 특혜 어떤 무역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EU 바깥에 있는 나라들은 그 특혜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FTA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 통합이며 지역 무역 협정이 대종을 이룬다. 지역 무역 협정은 뭐예요? 인근한 나라들, 인근한 EU.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경우는 태평양을 가운데 두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인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처럼 인근한 지역들 주로 그런 지역들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저 RCEP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 전체죠. 아시아 지역 전체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 한국이 맺은 경우에는 한국과 싱가포르, 한국과 이스라엘처럼 한국과 콜롬비아처럼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들도 FTA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통합에는 FTA에는 무엇이냐?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요거는, 영내 관세 철폐. 그러니까 세금을 낮추는 거죠. 세금을 낮추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동 관세 부과는 무엇이냐? 관세동맹이라고 하죠. 자기네 나라끼리는 세금을 같이 낮춰줘요.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동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베네룩스 삼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그냥 관세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그 다음에 영내 생산 자유 이동 보장, 요거는 이제 공동시장이라고 하죠. 그 지역 내에서는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까지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완전 자유경제 통합. 근데 조약 발의 이유라고 하는데 이유도 그 완전한 현재 상태로 보면 가장 완벽한 형태의 경제 통합이긴 하지만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죠. 근데 이유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 인간의 그 평화에 대한 갈망의 승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EU가 생긴 다음에 유럽에서 전쟁이 없어졌잖아요. 이것은 유럽의 평화를 기원하는 유럽인들의 정신승리죠. 실질적인 승리고요. 이런 그 EU가 이제 영국이 탈퇴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 EU가 유지하는 데는 가장 큰 두 나라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그 경제적인 희생도 어느 정도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깔고 있기 때문에 EU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의 폭을 보면은 FTA는 다자무역 질서 근간 최회국,
최혜국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왜? 다자무역 질서.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다 그 FTA에 대한 WTO라는 그 모든 나라의 무역 질서가 모든 나라가 하나의 무역 질서로 통합이 돼야 되고 최혜국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똑같이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이제 최혜국 대회인데요. FTA는 이런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최혜국을 주는 똑같은 대우를 하고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정신에는 위배가 되죠. 왜? 왜냐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TA가 WTO의 규범에는 위배가 되지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예외를 인정을 한다는 것이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한미 FTA를 했어요. 그러면 한국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자동차죠. 그럼 일본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약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철폐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국에 대한 관세 및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 전보다 더 후퇴돼서는 안 된다. 한미 FTA 협정을 맺기 전에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10%를 관세를 부과했어요. 근데 한미 FTA를 하면서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이 10%에서 15%나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더 차별화되고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수입 조건, 무역 조건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FTA의 주요 내용은 뭐냐? FTA의 주요 내용은 원래는 본질적으로는 관세 인하, 그리고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 자유화였어요. 무역 자유화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세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와 투자의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무역 구제제도, 경쟁 정책 이런 것도 FTA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 과거에는 무역 정책, 무역 장벽하면 눈에 보이는 관세 정책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FTA를 맞으려면은 양 국가 간의 그 사회 경제적인 제도나 관습까지도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과거와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자,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국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 간의 FTA는 상품 분야의 무역 자유화 또는 관세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맺은 FTA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남미 국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러한 FTA도 상당히 이제 체결돼 있죠. 특히 미국이 맺어 있는 경우가 이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맺은 FTA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W 체제의 출범, 1995년에 WTO가 출범했어요. WTO는 뭐야? 국제무역기구,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 출범했어요. 그러면서 WTO의 기본령은 뭐냐? 글로벌 무역의 완전 자유화를 이상으로 삼죠. 그때를 전후해서 이 WTO의 출범을 전후해서 FTA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돼서 대상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예요. 글로벌의 국가들 간의 완전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WTO가 출범했는데 오히려
끼리끼리 하는 FTA가 더 활성화됐어요. 왜? WTO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많은 조항들을 합의를 보려니까 그것이 불가능해진 거죠. 불가능하던 것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럼 일단 되는 사람들끼리 하자. 되는 나라들끼리 하자. 마음에 맞는 나라들끼리 하자. 그래서 오히려 WTO 안에서 FTA들이 더 활성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 FTA에는 관세의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전반적인 분야까지 점차 협상에 대한 대상 범위가 확대돼 가고 있죠. 다양한 무역 협상 전통에서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관세 이외의 분야로 협력 영역을 넓혀가게 된 것도 얘가 FTA가 포괄 범위를 확대하게 된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리저널리즘이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의 특징을 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어요. RCEP와 CPTPP처럼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그것을 서로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FTA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WTO가 출범한 이후에 오히려 FTA가 확산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47년간의 가트 시대, 가트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91건인데 비해서 WTO 초기 10년간은 이보다 더 많은 120건의 지역무역협정, FTA가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세계 총 무역 중에서 지역무역협정 내의 무역 비중, 즉 FTA를 통한 국가 간의 무역이 FTA를 통하지 않은 무역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무역 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FTA가 개방을 통해서 경쟁을 심화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역 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서 부상을 했지만은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례가 교훈으로 적용된 거죠. 예를 들면 납타는 뭐예요? 노스 아메리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였고 미국, 카나다, 멕시코 3국 간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건 최근에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다시 개정됐죠. 또 하나의 문제는 WTO 다자 협상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고 WTO의 회원국이 100개국이 넘었어요. 120개국이에요. 유엔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120개의 나라들과 어떤 나라들이 하나의 협정을 맺으려면 이게 그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120개의 나라가 만장일치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WTO의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왜 FTA가 계속 확산되고 있느냐는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인 호혜 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관심사항 반응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WTO의 120개의 나라들이 서로 간의 어떤 이익을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한국과 미국이 FTA를 하면서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서로 합의를 보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항이나 합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영내 국가 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 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을 준다고요. 뭐냐? 한미 FTA는 무역 자유화율이 90%가 넘어요. 대신에 한중 FTA는 이 자유화율이 이거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한중 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요.
그러면 WTO 전체에서 무역 자유화는 어떻게 했느냐?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무역 자유화를 위한 합의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120개국들과 하나의 조약을 맺기는 어려우니까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한 다음에 이것들을 나중에 합치자. 그런 명분 하에서 이제 FTA를 자꾸 이제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서 여기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이건 뭐야? 한미 FTA를 맺었어. 그런데 거기 일본이 소외가 되네? 그럼 미일 FTA도 필요하겠네? 한중 FTA 맞았어요. 일본이 소외됐네? 그럼 중일 FTA, 일중 FTA? 뭐 아무튼 이 두 나라도 맺어야 되겠네? 그런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끼리 배타적으로라도 나만 소화돼. 그럼 나는 뭐예요? 거기 들어야 가야겠다는 어떤 조바심이 생기죠. 그래서 FTA가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 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 매우 어렵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그 협정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하자라고 하지만은 역시 뭐예요? WTO에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합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이 이런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에 그러한 WTO에 반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유무역에 반하는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바다적 감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WTO는 이념은 좋지만 이념은 높지만은 실행은 낮은, 그래서 기대의 폭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FTA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FTA가 더 체결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은 어떠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맺은 나라는 칠레예요. 칠레. 1999년에 맺었죠. 그러면 1999년에 하면서 최초의 FTA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칠레였을까? 왜 하필 칠레였을까? 그러니까 칠레는 그 당시만 해도 칠레와 우리나라의 그런 연관 관계는 경제적인 비율은 그렇게 많았다고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칠레의 그 경제 구조와 경제 산업 구조와 한국의 경제 산업 구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 당시 한국의 경제 구조는 이제 자동차, 조선, 아직 그때까지 이제 반도체는 그렇게 크게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주된 산업이었고, 칠레는 어땠어요? 칠레는 농수산 분야, 와인, 뭐 이런 것들, 그 해산물, 수산물들 이런 것들이 주된 산업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산업 구조도 틀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시를 시작했지만 실제 서명을 하고 발효된 건 2004년이에요. 무려 5년 정도 걸렸죠. 그건 왜냐? 당시에 FTA라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농민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자들의 어떤 반발이 심했죠, FTA에 대해서. 그렇지만 4년 동안 칠레와 FTA 협상을 하면서 이루어지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FTA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 부작용이나 발전 긍정적인 면들을 스터디를 한 셈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FTA가 계속 늘어납니다.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이제 중국과 한국의 FTA는 사실은 좀 불만이 많아요. 저는. 왜냐면은 FTA를 맺었으면은 양국가가 같이 지켜야 되는데 한중 FTA는 뭐예요? 한국만 지키는 것 같아. 사드 보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중국이 한중 FTA 위반이거든요. 명백하게 하면 조약 위반이죠. 이런 FTA는 사실 별로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뭐 이렇게 쭉 해서 맺고 영국이 들어가는데 영국이 한 EU FTA에서 EU에서 탈퇴하면서 EU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FTA를 다시 추진해서 이제 발의했죠. 그 다음에 RCEP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FTA는 한중일 FTA. 한중일 FTA는 사실 2012년에 시작됐지만 아직 거의 시작도 못한 편이에요. 그 한중일 그 삼국 간의 갈등, 역사적 갈등, 군사적 갈등, 경제적 갈등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 상당 기간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한국의 FTA 추진 현황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FTA 추진 현황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좀 오래된 자료예요. 오래된 자료인데 이 FTA가 그 전까지는 FTA 추진이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해요. 그러다 언제?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오히려 급격하게 확 늘어나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FTA의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FTA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제 FTA 강의는 다른 FTA와 좀 틀리게 제가 실제로 유럽에 수출을 하면서 한EU FTA 인증을 받았고 그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짜증, 실망, 기대 이런 것들도 같이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